안녕하세요. 오늘은 청포도라는 시를 통해서 한번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청포도라는 작품은요, 예전에는 수능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음, 시였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항상 시를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맨 밑을 보시라고 그랬죠. 보니까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작품이네요. 어, 이육사나 윤동주 뭐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한 시인에 대해서는 그 비하인드를 조금 생각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이육사라는 이 이름은요, 이육사가 감옥에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갔을 때 그 제수번호에서 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간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하나는 정말 독립운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본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라의 독립을 찾으려고 애쓴 사람들이 갔겠죠. 또 하나는 요즘같이 묻지마 뭐 살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나쁜 사람들이 갔겠죠. 이 역사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계속 나오는 정도이면 당연히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의 생애를 쭉 본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청포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청포도의 의미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들어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시를 보면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고장 7월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나네요. 나라는 사람의 고장이라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장소를 얘기하니까 뭐예요? 네, 공간적 배경이 되겠죠. 공간적 배경은 고장을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7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7월이라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니까 시간적 배경. 넓게 보면 시간적 배경이지만 7월은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디에 해당하죠? 네, 즉 여름에 해당하니까 뭐예요? 계절적 배경도 되겠습니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청포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알알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가지에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가지에서 매달려 있는 거요. 그러한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알이 통통하게 뭐 샤인머스켓이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포도들을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 포도들하고 사과 하나하고 열린 거를 생각했을 때 어느 게 더 풍성해 보입니까? 그쵸? 청포도가 훨씬 풍성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색깔도 푸른색이잖아요. 여러분들 먹구름하고 그 다음에 파란 하늘하고 어느 하늘이 더 평화적으로 느끼나요? 그렇죠? 역시 푸른색이 더 그렇죠? 여기에서 푸른색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요. 바로 풍요.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평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풍요로움과 평화의 의미, 즉 이런 것을 원하는 소망, 희망 이런 거를 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전설이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굉장히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을 되게 좋아해서 손흥민이 축구계의 전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치 그 전에 차범근이라든지 그 다음에 박지성이라든지 되게 좋은 축구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손흥민도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축구계의 전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전설은 가치가 있는 거. 근데 그게 주저리 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저리라는 것은 음성상징어에 해당해요. 음성상징어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도 거기 중요하니까요. 좀 알아두세요.
의태어하고 의성어가 있습니다. 의태어는 태도, 즉 행동과 관련된 거고요. 의성어는 성악한다고 그러죠. 소리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포도가 주저리 열린다는 거는 뭐예요? 그쵸? 뭔가 모양에 해당하니까 의태어에 해당하겠죠.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린다고 했습니다. 뭔가 풍요롭게 열린 모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근데 이 포도에 뭐예요? 하늘이 뭐예요? 꿈꾸면서 여기에 이렇게 박힌다고 그랬어요. 자, 포도 하늘에요. 하늘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하늘 모양이 이렇게 뭐예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이런 식으로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도 굉장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꿈이나 이상이나 소망 이런 종류잖아요. 아, 그 사람은 나의 하늘이야. 뭐 하늘을 보면서 힘들 때 하늘을 봐. 뭐 뭔가 꿈, 이상, 소망을 얘기하는데 이 포도에 거기에 포도 알알이 하나하나에 하늘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한 하늘 밑에 뭐예요? 하늘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푸른 바다가요. 가슴을 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가슴을 연 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다가 가슴을 열었다고 하니까 무슨 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의인법이 되죠.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흰 돛담배가 밀려서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푸른색하고 하얀색이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쵸? 대비를 일으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예요? 색칠 대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펜슬을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어가지고 펜슬이 잘 안 먹히네요. 색칠 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곱게 밀려서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푸른 바다가 있는데요. 거기에 큰 돛담배가 자연스럽게 곱게서 살살살 밀려온다는 것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바라는 손님, 이 손님은 바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손님이니까 이육사 입장에서, 작가의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그쵸, 광복이 되겠죠. 광복이 되겠죠. 그러면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주제에 해당하겠네요. 고달픈 몸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고달픈 몸으로 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고생을 많이 해서 지쳤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거를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어요. 청포라는 것은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벼슬아치가 공복으로 입었던 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공무원이 되어서 첫날에 만약에 물론 이제 사복으로 입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공무원이 입어야 되는 뭐 출근 복장을 입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부푼 꿈을 가지고 가겠어요. 그것을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공무원 복장을 입고 간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광복된 조국에서 공무원이 복장을 입고 간다. 뭔가 뭉클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내 그를 맞아 라고 했어요. 나 시적 화자죠. 그는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쵸, 손님이겠죠. 이 포도를 따먹으면요, 두 손이 다 적셔도 좋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만져서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랬는데 포도 먹을 때 여러분 포도즙 같은 거 많이 묻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대요. 무슨 태도예요? 그쵸? 헌신적 태도를 볼 수 있죠. 아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육사의 생애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분이 외삼촌이 명동학교 설립자이고요. 설립자라서, 그리고 이분 생애 자체가 굉장히 뭐 이제 거기 공부도 많이 한 집안이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아이아는요, 이거는 솔직히 검정고시에서는 안 나와요. 시조 종장의 첫 구가 사문절로 시작되잖아요. 그거의 전통을 계승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식탁에는요, 그냥 쟁반이 아니라 은쟁반, 그냥 수건이 아니라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정성이 깃든 태도죠. 정성스러운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얀이 아니라 하이얀이라고 한 것은 뭐예요? 시에서만 맞춤법이 허용이 되고 있죠. 시적 허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제는요, 이 시 자체로 생각을 한다면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말하고요. 네, 이 시 자체로 생각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이육사 자신, 작가로서 본다 그러면요, 광복을 염원하는 마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을 독자들이 자기들의 깨달음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기다림의 자세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것을요, 관점을 통해 가지고 알아봐야 돼요. 문화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작품 그 자체로 보는 거, 이렇게 작품 그 자체로 보는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론적 관점이에요. 작품 그 자체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품 외의 것을 보는 거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외재적 관점에는요, 작가들이 표현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는 바로 광복 같은 거, 아까 작가 입장에서 봤잖아요.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독자의 깨달음에 중심을 하는 것은 바로 무슨 관점이냐면요, 이것은 효용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시대를 반영하느냐, 요거를 보고 시대 상황을 중심을 하는 것은 바로 반영론적 관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외재적 관점이고요. 얘네들 절대론적 관점은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펜이 잘 안 맞네요. 내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수능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좀 문제 이렇게 다루어 봤는데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의태어 사용했다.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의태어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 있다. 여기 있죠. 7월 아니죠. 하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요게 너무 중간중간에 거기 뭐죠? 화자가 원하는 거. 뭐 청포도가 익어서 뭐 하늘까지 박히고 손님이 찾아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손님이 찾아오니까 나는 헌신적으로 손 다 젖어도 좋고 하얀 모시수건하고 은쟁반 준비한다. 이게 다 빌드업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다? 시행은 반복된 게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모 안에 씌워져 하자가 기다리는 거 아까 뭐예요? 손님, 광복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기억에 쓰인 심상과 같은 것은 여기는 뭐예요? 심상이라는 것은 감각, 즉 이미지, 즉 우리 인간한테는 거기 오 감각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면 시각, 그 다음에 거기 귀로 들으면 청각, 그 다음 냄새 맡으면 후각, 맛을 맡으면 미각, 느끼는 것은 촉각이잖아요. 근데 하얀 모시수건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쵸, 시각에 해당하잖아요. 여러분, 게다가 이렇게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감각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중졸, 고졸 상관없이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시각과 관련되는 건 눈에 보이는 건데 답 2번이네요. 소리는 청각이죠. 냄새는 뭐예요? 후각이죠.
이런 식으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절 검정고시에서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 시각이나 감각, 이미지를 물어보는 거, 요런 문제 너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거기 그 수사법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직유법, 은유법, 뭐 의인법 이런 거 잘 나오거든요. 그거 중심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포도를 가지고요. 지금 중절, 고절 나아가서 수능까지도 쭉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4월에 있을 제1차 검정고시 시험에 모두들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